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가이드의 임동서입니다. 오늘 9월 19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 장중 2,000선을 오르내리다가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2,000선 탈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사흘째 2,000선 이상에 머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 안정감이 느껴지는 장세고요. 개인이 순매도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지수를 소폭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부양책 효과가 소멸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주택지표 개선, 재정적자 규모 감소 등 호재가 잇따랐지만 스페인의 은행 부실 문제가 부각되며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한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출발 징수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입니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 장 초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합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 미국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들을 짚고요. 향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예상합니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임하는지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어서 업종 스캐닝,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일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제 국내 시장 코스피는 수십번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막판에 좀 하락세를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가 지자체가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특히 1,200억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2,601포인트 상승한 2,49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 종목이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보합 마감을 했고 LG화학과 현대중공업이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업종들, 현대차, 현대모비스 강세를 좀 보였고요.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도 강보합수를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보합권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사흘 만에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520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4.52포인트 상승하면서 523.52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Q3 이후에 코스닥의 좀 중성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대선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이 좀 5.5% 이상 급락을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중소형주 유지의 강세가 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LG화학과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NC소프트, 현대모비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SM과 비아트론, 동국산업, 메이톡스, 솔브레인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코스피에서 금호석유, 삼성화재, CJ제일제당, 현대중공업, KT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게임빌과 서울반도체, 다음, YG엔터테인먼트, S맥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에서는 LG화학과 현대중공업, 조선업종과 화학업종, 하나케미칼, 카프로, KP케미칼, 어제는 동시에 그 화학업종을 주로 순매수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는 비웍스와 S맥, 웨크롤한텍, 바이오랜드, 제닉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미국 시장은 각종 지표는 호조화세를 보였습니다. 양적 완화 이후에 경기 침체와 그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되면서 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11.54포인트 상승하면서 13,564.64포인트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3포인트 하락하면서 1,458.8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0.80포인트 하락하면서 3,177.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지금 애플 주가가 지금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사상 최초로 700달러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었고요. 미국 주택시장 체감 경기는 계속적으로 좀 지난달에 이어서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지수도 전월 전민주택건설협회에서 37보다 높은 40을 기록해서 발표를 했고요. 예상치 38보다는 높은 수치인데 2006년
이후로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은 주택경기 호전세가 50을 넘지 않기 때문에 큰 어떤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건설 경기가 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 역시 이제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 유가는 경제 우려가 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1.33달러 하락한 95.29달러에 마감을 냈고요. 금값도 온스당 6센트 오른 1,771.2달러에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상교육, 동성화학 같은 종목들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제 주신 종목 동양물산이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동양물산은 어제 시초가 21,950원에 출발을 했고요. 시초가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원시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3% 이상은 성공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동양물산 자세히 정리해 드린다면 최근에 정치권 관련 테마주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동양물산은 저 PBR 매력을 제가 부각시켜 드렸고요. 하지만 그 3년 평균 PER이 7, 8배 수준입니다. 그 반기 기준 실적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현 주가 10배 정도 넘기 때문에 너무 테마에 편승되지 마시고요. 제가 단기 3%만 제시했으니까 그 가격대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네, 제가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우리투자증권을 증권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IB와 트레이딩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금융그룹에 속해 있죠. 지난 6월 말 기준,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회사 11개사와 손자회사 60개를 거느린 72개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2분기 실적 호전과 이 저평가 매매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그 2분기 증권사 회의 기준 7월달부터 9월달 단기 순이익이 388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비해서 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이 증가 이유가 7월 기준금리 하향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이 채권 관련 매각과 평가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또 PF에 관련 환입도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월 말부터 최근에 3차 양적 완화 이후에 국내 유동성 시장이 좀 좋게 나타나면서 거래대금도 증가하는 부분도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 주가 수준은 사실 펀더멘탈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 전일 어제 종가 기준이죠. PBR이 0.8배 수준인데 보통 증권주 2년 평균 PBR이 1.2배입니다. 아직도 저평가 매트가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증권사가 적자가 좀 심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단계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차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제 두 번의 양적 완화에서 이동성 랠리에 의해서 단기적인 상승이 좀 유지됐다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기반도 연기금 위주로 3개월 연속 170만 주의 주축 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투자증권 목표가 손절가 등은요? 네, 역시 목표가는 시가대 3% 이상, 손절가는 12,000원 하에서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을 강정원 전문가께서 콕 집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동시효과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2,000선을 기준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소폭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3포인트 정도 하락한 2,001포인트로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1% 하락했고요. 현대차 포스코 0.2에서 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아차가 1.19% 하락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큽니다. LG화학,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등등 보합과 상승해서 증시를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1% 미만의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우리 증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약간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반면 1.3포인트가 하락한 524포인트인데 셀트리온 0.86% 하락해 있고요. 안랩이 0.40% 하락해 있습니다. 오늘 주가의 출렁거림이 좀 심할 수도 있는 안랩이니만큼 신경 써서 잘 대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이 막 개장됐습니다. 다행히 2천선은 지켜낸 채 출발을 했는데요. 2,002.59로 거래소가, 그리고 코스닥은 524.79로 1.27포인트가 상승한 상승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양시장이 상승과 하락으로 등락이 좀 갈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 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 출발 상황, 거래소 쪽은 노선호 전문가님께서 먼저 봐주십시오. 예, 오늘 거래소 시장 약 2,002포인트 정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좀 지표는 좋았지만 스페인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혼조 마감세를 보이는데요. 뭐 그런 영향들, 지금 국내 주시장도 Q3에 따른 상승, 금요일 날 나온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 날 좀 혼조, 그리고 오늘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보합권 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단 지수가 그래도 2,000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좀 지켜나간다는 점,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약 4.7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2000.20포인트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지금 출발을 하는 가운데서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수급적으로 엇갈리는 그런 매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오늘 수급은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 또 주식형 펀드 자금 환매에 따라서 수신권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조금 외국인들이 42억 정도 좀 순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약간은 뭐 좋지 못한 모습이 아침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도폭 자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장중의 반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지금 뭐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이 정도 하락권이라면은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하락이다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할 때 좀 1차적인 지지선은 한 90포인트 정도, 그 정도로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9월 14일 금요일 날 갭상승했던 그런 시가 라인과 저가 라인이 한 1990포인트 정도에 있는데요. 뭐 그 정도 라인을 깨는 단기적인 추세를 깨지 않는 조정이라면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장은 이런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한 2050에서 21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전제 조건은 단연 좀 외국인 매수가 이어져야 된다는 점인데, 오늘은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은 42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은 조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출발을 합니다. 뭐 하락 출발을 하지만 낙폭이 큰 종목들은 아니고요. 삼성전자 0.68%, 그리고 현대차 0.4% 정도, 이렇게 좀 낙폭이 1%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일단은 시장 나쁘게는 볼 필요 없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살펴보자면은 어제 이어서 또 한국가스공사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 대한 뭐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소식, 그리고 CA가스에 대한 소식,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항공주 쪽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항공주 최근에 아무래도 워낙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강세 수혜주로서 지금 뭐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또 유가가 뭐 지금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추세라는 점에서는 좀 실적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의 종목도 살펴보면 오늘 유틸리티 쪽에 SK텔레콤이나 KT 이런 종목들이 조금 강보합고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늘 시장 역시 뭐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은 아니라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도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지주사 쪽에 CJ라던가 뭐 SK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뭐 너무 나쁘게 좀 볼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지금 좀 특징적인 약세의 그런 종목들, 업종들은 조선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네요. STX 조선해양이 1.4%대 대우조선해양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조선업종의 하락 등이 좀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과연 낙폭을 어느 정도나 줄여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한번 뭐 수급 살펴보더라도 외국인들 여전히 한 42억 정도, 계속적으로 지금 42억 정도 매도에서는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살펴보고, 외국인들 매수로 전환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이경일 팀장께서 봐드립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이 525포인트로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11선에서 지지를 한번 받았고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분위기를 지금 객상승한 부분을 메꾸고 가는 부분이라 지금 앞으로 볼 때 아직 코스닥은 이제 코스닥 상승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고 간다면 다음 박스권 상단인 543포인트까지는 가지만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510포인트까지 21선 바로 위까지는 다시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지금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모습을 이제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코스닥 지금 524포인트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시게 되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변곡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지금 오늘 200원 상승 1.19%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최근 기관들이 최근에 다시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다음이 이제 좋은 모습이지만 아직 지금 이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CJ 오쇼핑은 이제 그동안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을 하면서 이제 서울 반도체에 대한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최근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안넥 같은 경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3시 이후에 발표 대선 출마 발언 때문에 오늘 그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고 있고 SK 브로드밴드는 최근에 상승폭을 이제 다시 며칠간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ICT도 이제 지금 오늘 최근에 이제 상승 분위기로 돌아섰고요. 인터플렉스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상승분에 대한 이제 조정은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급적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황을 보시게 되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31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36억 원, 기관은 6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게 되시면 개인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골고루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들이는 종목보다 이제 매매를 하는 종목, 매도를 하는 종목이 이제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IT 부분이 이제 매도세가 이제 두드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관과 개인이 외국인이 매도하는 부분을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받아주는 형태로 IT 부분 쪽에서 제조 부분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현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외환과 채권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70전 상승한 1119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QE3 기대감이 희석이 되면서 달러화가 반등을 하고 있고, 이런 QE3 실행에 의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선반영이 되었고, 그 이후에 경기 둔화에 관련된 그런 언급들이 나오면서 오늘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로화도 하락을 했는데요. 스페인에서의 구제금융 신청이 지연이 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의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유로화는 1.3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위험자산이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 환율은 1110원대 후반에서 1120원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는 일단 5일 이평에 막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공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레벨이 상당히 낮아짐에 따라서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오늘까지 열릴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책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글로벌리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와중에 당국이 이렇게 레벨을 막으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자본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레벨을 막기보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벨 자체로는 계속해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 듣겠습니다. 네, 오늘 채권 시장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전일 대비 2틱 상승한 105.99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채금리 흐름에 상당히 한국 시장이 민감해졌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미국채 금리 흐름에 우리나라 금리도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되었던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8월 달에서 의외로 매파적인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10월 달에 금통위까지는 금리 하단은 조금 높아지지만 상단이 제한되면서 점점 레인지가 좁아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글로벌리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시면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이 외환과 채권 시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보람 아나운서의 여의도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2000선 부근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증권사들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QE3를 보는 시각 버냉키의 의지를 분석해보고요. 삼성증권, 레알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축구 대표팀 분석하면서 주식시장 전략을 세워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중국 국경절 수혜주를 찾아보고요. 우리투자증권, 주변국에서 찾아보는 상승 모멘텀,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에서는 미국 3차 양적 완화의 양면의 칼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강한 형태의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버냉키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방향으로 시장의 기대를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QE3의 특징은 MBS 매입으로 국채 매입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덜하고 실물 경기 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물론 이번 조치의 성과는 결국 실물에 달려 있습니다. 버냉키의 조치가 사람들의 기대를 통제하고 시간을 벌어준 동안 실물 부문에서 천천히 신호를 보낸다면 금상첨화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2080까지 열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스페인 리그를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는 값비싼 스타 선수 영입 대신 팀 리빌딩 과정을 통한 유망주 발굴과 육성으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또한 종목 리빌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는데요. 이번 랠리를 통해 낙폭 과대주와 과매도 경기 민감주의 과감한 리빌딩이 필요한데요. 달러 약세와 미국 경기 회복 수혜주 주목하면서 IT 자동차를, 작지만 강한 중소형주 중에선 LTE와 2차전지 관련주, 중국 관광 수혜주, 그리고 신흥시장 공략주로는 기계, 유통, 패션 관련주가 반일기조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중국인들은 국경절 연휴에 집중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국경절 연휴에 소비재 매출 특수가 예상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7월부터 재개된 전령해민 정책 효과가 국경절 연휴를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반일 감정 고조에 따라 중국인들의 일본산 보이콧으로 한국 제품의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경절 연휴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IT, 자동차, 중국향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이후 매물 소화 구간에 진입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요 이머징 시장은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돌아설 경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경기 부양과 유럽 사태 해결 방안이 상당 부분 노출된 만큼 이제는 일본 통화정책회의 등 여타 지역에서 상승 모멘텀을 찾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증시 전략으로는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건설업종에 관심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 금융센터 주대영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QE3 효과가 잠잠해지면서 스페인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해외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주택시장의 호조 소식과 스페인 우려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1% 가까운 하락에 비하면 양호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이폰5 출시 기대감에 애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심리적 저항 라인이죠. 700불을 돌파해서요. 종가상 701.9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장중 최고치 702.33달러에서 조금 밀려서 마감했습니다. 애플 이야기는 잠시 후 삼성전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벤 버냉키 기자의 Q3 발표 이후 시장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면의 칼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극단적일 수 있는 Q3 소식에 환호하고 있어 아직은 인플레보다는 유동성 공급에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이었죠. 유럽 국가들이 1% 하락은 스페인 의료 재부각으로 볼 수 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아직도 6%에 머물러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1.3 이상의 유로 달러로 인해 스페인 리스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하는데요.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양대 강자 삼성전자와 애플인데요. 전일 애플의 700달러 돌파에 비해 삼성전자의 흐름은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인 135만원만 돌파해준다면 4월 고점이죠. 141만원 이상도 바라봐지는데요.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탑픽 종목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키아의 몰락이죠. 그 자리를 애플과 삼성전자가 메꾸고 있는데요. 1인자 자리를 놓고 삼성과 애플의 싸움이 증시로 봐서는 애플의 판정승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의 반격을 기대해보고요. 땡큐 버냉키라는 표현이 맞는 시장인데요. 코스피 2000선 재등극 이후 숨고르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 철강, 정유화학의 고른 급등과 순환매가 예상되고요. 3대 신용평가사죠. 국가 신용등급 상향 소식에 은행주의 상승 등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만큼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이 유효해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재료를 동반한 급등으로 인해 이격 회소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지수 상승 탑픽 종목인 증권주 편입이 유효해 보입니다. 관심 종목은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LG화학과 SK하이닉스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와 함께 오늘장 특급 작전을 세웁니다.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네, 현재는 펀드 환매와 중국을 포함한 경제지표 부진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밤사이에는 스페인 우려가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에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중기적으로 우리가 증시가 외국인 매수의 힘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예상은 좀 변함이 없는데, 하지만 3차 양적 완화로 나올 만한 호재가 거의 다 나온 상황이고, 유럽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가 당장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해서 우리 지수도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을 가장 우선적으로 따져야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면서 방향성이 없는 현재 장세를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특급 전략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섹터, 신공항 관련주입니다. 일단 전일 대장주 성격의 새우글로벌 중심으로 신공항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좀 나왔었는데요. 새우글로벌은 전일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안착은 하지 못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모습이고요. 기타 후발주들이죠. 동방성기, 홈센터, 동아 에스텍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대장주 성격의 새우글로벌을 보시면 새우글로벌을 보시면서 신공항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동아에스텍 이 종목은 전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과거 동아에스텍 차트를 보시면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대부분 거래일이 음봉이 나오면서 차트가 상당히 망가진 모습이었는데, 전일 대량 거래 이후에 양봉 도치의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까지 거의 임박한 모습입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 오늘 강한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신고가의 형태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윗꼬리가 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서서히 신공항 내용들의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확인하시면서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대북주입니다. 전일 이화전기를 대장으로 좋은 사람들, 광명전기, 후발주와도 함께 상승하면서 코스닥 테마주들 중에서는 오후장에 가장 좀 주목을 받았었죠.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다는 소식과
정부가 남북교역과 교역업체에 75억 무상 지원하겠다는 좀 이슈였죠. 뭐 지난번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북주들은 북한의 경제 개방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죠. 일단 뭐 현재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장주 성격의 이화전기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351선의 기준으로 매매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뭐 대북주들 뭐 오른다고 가정했다면 뭐 쌍봉의 모습이죠. 뭐 단기성으로 보시면서 쌍봉을 돌파하는지도 유심히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차트입니다. 일단 뭐 일자리 관련주들하고는 뭐 윌비스, 사람인 HR, 에스코넥 정도가 있는데 주말에 문재인 대선 그 주자가 일자리 관련된 정책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 종목 모두 점상한가를 행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이런 정책 관련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점상에서의 개인들의 매수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T자 공략을 해서 매수에 좀 임할 수 있을 텐데 글쎄요, 뭐 매수 기회가 왔다고 해도 오버나이스를 하기에는 현 시점은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점이죠. 해서 단기성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요. 시고가의 점상한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량 거래를 동반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의 작전 타임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시황과 업종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가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정리해봅니다. 오늘 뭐 IT 업종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IT 업종은 지금 삼성전자가 0.76%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LG전자가 0.6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조그만 악재가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좀 TV에 대한 단합 부분에 대해서 좀 제소한 그런 부분들 뭐 조그만 악재가 나왔고요. 뭐 그렇지만 지금 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IT 업종 내에서 딱 강세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 두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지금 0.5%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29,000원대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뭐 최근에 정말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LG 디스플레이 하면 지금 3분기에 영업이익 한 2,500억대 이상 기록을 하면서 8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만큼의 지금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치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쪽에서 아이폰 5가 상당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아이폰 5, 아이폰 4S보다도 더 얇아진 그런 기술 자체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만들어진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5가 점점 호평을 받을수록 LG 디스플레이 가치도 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고요. 뭐 지금 아직까지도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여기서 시장이 한 단계 정도 점프를 한다면은 또다시 좀 주도주로서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지금 만약에 현금 비중이 좀 많으셔서 주식을 사려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충분히 매수가 좀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0.88% 정도 상승을 하면서 23,050원 기록을 하고 있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3분기에는 또다시 약 500억 정도에서 1,000억 정도 적자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워낙 디램 가격 등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9월 달에 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유는 4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낸드 플래시에 대한 그런 가격은 이제 좀 서서히 반등 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 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좀 8월 박스권 상단부 한 23,000원대까지도 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한 22,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 길게 보고 승부를 한다면은 4분기에 또다시 흑자 전환 모멘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잘 나가는 것처럼 SK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좀 10월 이후에는 잘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뭐 이런 두 종목 정도를 IT 업종을 좀 탑픽으로 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삼성 SDI가 0.3% 정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네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갤럭시 노트2 출시가 되었을 때의 그런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계속적으로 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종목 차트 보시면은 8월 때부터 좀 꾸준히 상승을 했다가 9월 초에 한 차례 누르셨고요. 또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한 계속적으로 또 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점 라인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 좀 생각을 해두시고, 역시 이런 종목들도 여기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1990포인트대를 만약에 지켜준다면은 충분히 2차 다시 한번 또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랠리가 나온다면은 지난번 고점이 15만 2천 원이었기 때문에 한 16만 원 선까지 10% 정도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는 점, 삼성 SDI도 지금 손절 라인은 한 14만 2, 3천 원 정도로 좀 짧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지금 오늘 뭐 보합권 정도 아래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현대차, 기아차 좀 약세 기록을 하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25만 원대까지도 어제 좀 터치를 했지만 24만 7천 원 정도까지 좀 밀리고 있고, 기아차 오늘은 좀 낙폭이 크네요. 지금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한 7만 7천 원대까지도 좀 상당히 상승을 하면서 K3에 대한 그런 기대감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 또 밀리면서 7만 4천 원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8월 유럽 시장 점유율이 6.6%까지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유럽 쪽 사상 최고의 이런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이 뭐 충분히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7만 원대 초반권에서 7만 7천 원까지 단기적으로 10%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는 자리가 지금 단기 상승폭의 한 50% 정도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4천 원 정도 안에서는 충분히 기아차도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 뭐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좀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7만 9,200원대의 8월 10일 날 고점 노려봐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충분히 지금이 접근하기에 좀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현대위아 계속적으로 좀 자동차 업종을 지키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오늘도 지금 1%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가 이렇게 좀 살아있다면은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자동차 부품주는 계속적으로 좀 저점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위아가 지금 며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지금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자동차 관련주는 충분히 저점 메리트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조선업종은 조금 뭐 지지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조선업종 유럽 재정위기 완화, 그리고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 뭐 이런 부분들에 가장 좀 큰 수혜를 받으면서 단기 상승폭이 가장 컸던 업종이 조선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쉬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좀 좋지 못할 그런 업종이 조선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기대감에 따른 상승 이후에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이 오늘 한 0.65% 정도 낙폭이 가장 적은 모습이죠. 삼성중공업 뭐 차트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삼성 SDI처럼 좀 패턴이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3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좀 반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38,000원 정도에서 오늘 양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다시 한번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종목들 지금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지금 좀 대장주로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정도 설정하시고 이 두 종목 정도 주목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유화학주 쪽 오늘 아무래도 WTI 기준으로 지금 간밤에 배럴당 1.33달러 정도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95달러 정도 수준까지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오늘 좀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어제 서산 쪽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을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조정은 짧고
상승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역시 이런 정유주라든가 화학주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 이런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한 차례 정도 좀 상승으로 이끌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분명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도 미국 시장에서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원자재 가격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정유주에 대해서 뭐 조정을 받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접근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화학주 역시 마찬가지죠. 화학주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수혜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30만 원 선에서 33만 원대까지 단계적으로 10%가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야 될 부분은 분명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는 첫날이기 때문에 굳이 관심 가질 필요는 오늘은 없을 것 같고요. 조정을 조금 더 받았을 때 31만 5천 원과 32만 원 사이에서는 이런 LG화학 같은 종목들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업종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철강, 기계, 금융, 건설을 살펴봅니다. 이경일 팀장입니다. 예, 우선 철강 업종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철강 업종 큰 폭의 상승도 없고 큰 폭의 하락도 없이 거의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이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지를 못하고 지금 박스권은 여기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맞고 내려오면서 다시 조정을 주는 모습. 그리고 갭을 이제 메꾸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지만 갭을 메꾸고 있지만 지금 121선 위에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경기 민감주인 포스코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 뭐 현대제철도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제철도 차트가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스코랑 현대제철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따라서 움직이는 업종이다라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 출발을 했다가 지금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상승을 하냐면 QEC에 따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면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다 보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기금속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속 가격이 상승하고 기금속 강세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QE3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어서 지금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이 더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이 전고점 부분에서의 지금 이 상황을 뚫고 올라간다면 강하게 뚫고 온다 49만 5천 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50만 원대 이상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과 세베스틸 그리고 풍산들도 이제 비금속 관련주로 이제 묶여서 지금 최근에 상승 폭을 좋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21선을 타고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이 이제 매수 시점이다. 22선 이제 밑까지 이제 22선 부근까지 내려오는 시점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같은 이런 조정을 받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 지금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더멘탈이 나빠진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한동안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시점이 현대아이스코는 지금이 매수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계 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어제 큰 폭의 하락폭을 보이고 오늘 또 이제 1.6%의 하락폭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뭐 두산중공업의 기업 가치가 나빠져서 그렇게 자본 잠식이나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은 이제 QE3로 나왔던 상승폭을 이제 차익 실현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대량 매도를 하면서 큰 폭의 하락폭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까지도 3 음봉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줄
반등을 줄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매수를 하시게 될 경우 내일 매수를 하자. 내일 57,000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박스권 위에서 계속 이제 매물대를 이제 박스권 위에서 이제 상단에서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 박스권 강하게 뚫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이 이제 이 부분에서 강하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가 들어올 경우 이제 추가적인 2만 원대 돌파를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거래량이 안 터지고 이제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이제 박스권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추세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성진 지오텍 같은 경우 지금 큰 폭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오늘 조정이 나오고 오늘 조정폭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지금 5일선까지 이제 이격도가 벌어진 그 부분을 이제 메꾸는 형상이어서 지금 5일선까지는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뭐 성진 지오텍, 뭐 한국카본, BHI 최근에 이게 상승폭 같은 지금 이제 5일선을 이제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다시 5일선을 이제 메꾸고 이제 다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고요. 그리고 건설업종, 최근 건설업종이 이제 상승이 두드려졌는데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싱가포르에서 지하 케이블 터널 공사를 수주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상승분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수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펀더멘탈이 이제 살아나면서 건설업종에 대한 이제 상승 나온다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주택 사업이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는 시점이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폭을 나왔고요. 앞으로도 더 꾸준한 우상향하는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QE3로 단기간에 급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금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상승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조정을 보이는 모습.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럴 때 이제 더 길게 보지 말고 단기 수익으로 이제 차익만 이제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은행주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KB금융과 신한지주 그리고 BS 금융지주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증권업종 최근에 증권업종이 이제 좀 두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QE3 이제 발표되는 그날 금요일날 큰 폭의 이제 큰 상승 급등을 하면서 이제 증권업종이 모두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신용사의 그 신용등급 QE3를 이제 유동성 확보랑 거래대금 이제 유동성 확보랑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몰리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추세가 될 전망이어서 돈이 이제 증권업종으로 이제 몰릴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증권업도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실 때 이제 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이제 한번 다시 보자라고 다시 매수하는 타이밍이 좋다.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는 타이밍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QE3 나오고 나서 이제 하락한 종목인데요. 특히 손해보험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QE3 나오고 나서. 하지만 QE3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한 거지, 현대해상이나 이제 웨일차제는 신계약이 늘어나면서 이제 기업 가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현대해상이나 웨일차제 같은 보험업종들에서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 펀더멘탈 쪽으로 이제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대해상과 메리차제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제 매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 노선호 전문가와 계속 이어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한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 오늘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일정 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1.04% 정도 좀 상승을 하면서 14만 6천 원 기록을 하고 있고, LG U+ 역시 1.6% 강세를 보이면서 7,520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KT반이 지금 한 0.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낙폭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나마 양호한 업종이 통신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신주는 지금 아무래도 지금 국내 쪽에 이제 아이폰 5가 들어왔을 때 LTE 쪽으로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SK텔레콤과 KT 쪽으로 들어온다는 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투자 매력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SK텔레콤과 KT 이쪽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할 그런 모멘텀 자체가 있겠지만 LG U+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아이폰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공세를 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텔레콤, KT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보유 관점 접근 가능하겠고요. 단기 투자는 당연히 통신주 쪽은 아마 안 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통주 쪽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유통주 쪽 같은 경우 오늘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종목들이 대우 인터내셔널이네요. 대우 인터내셔널이 지금 3% 강세를 보이면서 거의 4만 원권 다시 한번 좀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최근에 오늘 새벽에는 비록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지만 국제유가의 이런 상승 추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던가 LG상사 이런 종목들의 해외 강구 개발에 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미얀마 가스전 계속적으로 좀 차질 없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관심 가져봐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주에 좀 상당히 상승을 한 이후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겠기 때문에 여기서 39,700원대의 고점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한 10% 정도는 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는 점, 지금 오늘 3% 상승을 하고 있지만 2%대 정도까지 눌림목을 준다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 한번 좀 볼까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 지금 1.79%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분기에 GS 리테일 실적 상당히 좀 꽤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형마트에 대해서 좀 휴점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재래시장 쪽으로 많이 갔어야 되는데 재래시장보다는 편의점이라던가 좀 기업형 슈퍼마켓 쪽으로 매출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 GS25 그리고 GS 슈퍼마켓 쪽에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았다는 점이 GS 리테일 긍정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지금 9월달 그동안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횡보를 펼치다가 지금 1.79% 정도 양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첫 양봉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 손절 라인은 한 27,000원 정도 잡는다면은 접근하는데 크게 무리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에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좀 홈조세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료업종 오늘 CJ제일제당, 롯데, 제과칠성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 수혜주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110원대까지도 좀 밀리는 모습, 워낙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강세 수혜주로서 음식료업종도 좀 중장기 투자자들은 충분히 관심 가져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제 안철수 원장의 그 대선 출마 관련한 기자회견일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는 이만큼 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예, 우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선을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발언은 나오는데, 오늘 지금 그러한 이제 대선 관련해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넷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폭 큰 등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넷 같은 경우에도 상승 하락 아직 이제 거기 대선 테마주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다 이제 중립적으로 지금 아직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지금 상승과 하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안철수 관련주에서 이제 대한과학과 가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IT 기자재 종류 이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관련주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부분이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가고 있고, 이 부분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2% 상승을 보이고 있고, 어제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9%가 상승해서 2% 빠졌지만 오늘 9% 상승을 보여. 그만큼 이제 안철수 이제 반신반의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한과학과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정책적으로 나올 때 그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테마주, 오늘은 문재인 테마주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승하고 있는 게 윌비스가 오늘 큰 폭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 AMP도 많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취업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청년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뭐 점상도 가고 오늘 6%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에스코넥은 그 취업 관련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어저께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 지금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테마주의 구도를 한번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 대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후보는 이제 하락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거의 종목이 대부분 하락폭을 보이는 반면에 안철수나 문재인은 이제 상승을 보이는 모습. 최근 그런 뉴스도 이제 안철수와 문재인은 이제 같이 좀 좋게 나오고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테마주는 이제 박근혜 대 안철수 문재인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 KR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디일까요? 네, 종합건축설계 건설사업관리업체 키림입니다. 네.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설계 전문업체로 뛰어난 설계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코엑스몰, W서울 워커힐 등은 모두 히림에서 제작한 도면 위에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인천 송도의 동부가 무역타워 등도 이 회사의 손을 거쳤고 오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세종시 청사 등도 히림의 설계를 거쳐서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히림은 이 해외 시장 공략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던데요. 네, 지난 2005년 베트남 하노이를 시작으로 2010년 아랍에미레이트,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2011년 이라크 아르빌 등의 해외 사무소를 열어서 현지 건설 관리 사업 수주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중국 병원과 공항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수주를 얻게 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해외 시장 진출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올 5월 방글라데시에서 창사 최대 금액인 987억 원 규모의 3타워 블록 공사를 따는 데 이어 6월 아제르바이잔에서 237억 원 규모의 바쿠 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CM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3월 이라크 쿠르드 중앙은행 설계 사업을 따냈고 아제르바이잔 크레센트 호텔, 카빌라 골프 리조트, 주 몽골 대사관 관저 설계 등 굵직한 해외 수주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히림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12개월 예상 PER 9배, PBR 1.5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작년에 사상 최초 적자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가도 상승 추세에 전환했습니다. 8월 27일 6,060원대에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됐고 하반기 국내 수주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 8,500원 매물벽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매수가 6,800원에서 7,000원, 목표가 8,500원, 손절가 6,2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와 함께한 히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노선호, 이경일 두 분 전문가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에는 또 종목 퀵서비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와 전화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